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신입 개발자를 안 뽑는 이유, 실력 제외하고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요즘 세대들의 특징은. 그리고 막 퇴사했을 때 퇴사 라이브 한번 해주고 유튜브 콘텐츠 쫙 뽑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아 얘네 장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성별이 이기적이 되면 그 다른 성별도 좀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이기적입니다. 요새 남자들 보면 되게 여성화가 많이 됐어요. 20대 남성들을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때만 해도, 저 윗세대만 하더라도, 아, 남자가 째째하게, 남자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저는 예전부터,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20년 전부터 얘기했고요. 그리고 남성이 주로 소비하는 뭐, 포르노 이런 거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상대적으로 고객층이 그런 그 성별이 선호할 확률이 높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공격하고 그거를 되게 나쁘게 보고 막 만들잖아요. 최근에 뭐 AV 배우들이 이렇게 오는 뭐 행사 같은 걸 하는데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를 막 못하게 막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 권력적으로 그게 가능했고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건 지금 힘의 균형이 여성 쪽에 더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라포 세대라고 아시죠? 일본의 지금 한 50대 크게 60대까지 그 분들이 20년 전에 딱 이런 구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굉장히 기가 세고 드세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사회 탓, 부모 탓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도 남성들의 초식화, 그리고 남성들이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5년 전에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아,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거 분명히 남성 극단주의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년 전, 2년 전부터 레드필 이론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스타일이나 자기가 피해보는 거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이걸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남자 탓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회사 탓이고 회사 시스템 탓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월급 받는 만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상 월급 받는 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실력이랑 상관없이 오늘 하는 얘기예요. 그냥 행동이나 그런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 대신에 나는 야근을 하거나 이런 데서 뭐 딱히 불만이 없었어. 나는 심지어 1200만 원을 받을 때도 그러니까 연봉이 1200만 원이요. 연봉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때 병특할 때도 새벽 5시까지 혼자 남아서 회사에서 했어. 사장님이 개발자들이 불 켜고 간 줄 알고 화나가지고 올라온 거야. 근데 내가 혼자 코딩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초콜릿 같은 거 사주고 가시더라. 그렇게 막 여러 번 왔는데 내가 맨날 그 시간에 혼자 남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는 뭐 아무튼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었어. 물론 나는 좋지 않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일을 할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일단은 내가 부족하니까 야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 생활은 저도 회사 생활 많이 했지만 탄력 근무를 하면 웬만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일정 관련해서 너 무조건 이거 해 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개발자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대략 그 선에서 플러스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사이에서 보통 끝내면 되게 잘하는 거거든? 왜냐면 일정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생각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막 두 배, 세 배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상이 100% 맞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그렇게 스스로 하는데, 이제 이 일이라는 게 좀, 초반에는 좀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기가 있거든. 만약에 3주 일정이면, 첫 번째 주는 조금 이렇게 파이팅 하다가 한 2주쯤에 좀 로드해지고, 3주 때 마감일이 다가오면 존나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2주 때 로드해질 때 뭐 하냐? 노가리도 까고, 쇼핑도 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 낮 동안 막 쇼핑하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 회사에서 여러분들 날아간 로그만 수집해서, 그 업무 외에 필요 없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만 빼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할 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뭐 딴짓하고 아니면은 탄력 근무를 못 한다든지 뭐 그 업무 중에 막 전화하러 간다든지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 존나 많음. 나도 나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근이라는 거를 그렇게 완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딴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면 딱 그 일만 딱 하든가. 일본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나는 이런 한국 문화가 사실 좋거든. 딴짓도 할 수 있으면 조금 야근을 하더라도 내 일만 프리하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일할 때는 확실히 딴짓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강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는 일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쨌든 일단 말이 샜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 필드에서 보면은 그렇게 막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얘네 입장에서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짜는 코드로 이 사람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사장은 꿀 빠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장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적자가 나더라도 그걸 감당하면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물론 잘 되는 것만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월급을 막 사장이 어떻게 월급을 줘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리스크를 짊어지진 않잖아요. 사장 새끼야 빨리 내 돈 내놔. 이게 기본 스탠스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안 좋아져서 사장이 돈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투자가 안 돼서 꼬꾸라질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주식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습된, 그러니까 자기 월급은 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본인이 회사에서 발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회사가 뭐 강사도 아니고 왜 회사가 이 사람을 성장시켜줘야 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거든. 성장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여성들 쪽으로 권력이 많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과거에는 남성들이 더 권력이 많았다면. 그러니까 일단 여가부 산하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위에 5천 개 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1년 예산이 1조 한 2천억 그 사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남성을 위한 단체는 하나 정도 군인과 관련된 거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은 이제 여성 위주거든요. 여성 정책 위주로 밀어주고 실제로 고위 권력자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여성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간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남성들의 초식화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반대급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 사이에서 레드필 이론이 점점 많이 불고 있고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그 횟수가 많이 길어지고 있고 막 스시녀 찬양하고 막 이러죠.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똑같은 현상이 이 취업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뽑아요. 옛날에는 얘가 못해도 우리 회사 평생 데리고 갈 애니까 이직도 잘하지 않고 평생 내가 데리고 갈 애니까 교육해서 쓰자라는 게 신입 개발자를 뽑는 아주 기본적인 스탠스였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뽑는 게. 근데 요즘은 야 신입급이나 그냥 허드렛 일할 개발자는 베트남에서 원격으로 쓰면 지금 3,000줄 개발자한테 1,500만 줘도 다 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만 그렇게 할까?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도 사실 코딩 교육이 좀 더 많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젊은 인력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는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베트남이 그래도 친한국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베트남이 먼저 뚫린 거지. 실제로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래서 임금이 되게 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까지 합세하면은 이제 저렴한 쪽은 마치 그 신발 OEM을 중국에서 저렴한 생산비 때문에 만들듯이 비슷한 현상이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입들을 굳이 뽑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신입들은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라고 또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40대 노처녀가 여자는 와인이에요. 20대 남자들 나랑 만나요. 계속 까다롭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20대 남성들이나 30대 소위 잘 나가는 남성들은 그들을 만날 생각이 별로 없다. 20대를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이니까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독학을 하시는 국비지원을 다니시든 그 본인이 그냥 빡세게 이악 물고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국비지원 분위기가 저도 옛날에 정말 국비지원에서 공부를 해보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 느낀 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진짜 한 10%, 20%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이거나 탱자탱자 놀거나 뒤에서 게임하거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할 말이 없어. 뭐 본인들도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려우더라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프로 개발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를 개똥으로 아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지. 프로 개발자들이 프로로서 돈을 버는 건 그냥 그게 어렵기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렇게 사회적으로 언론을 통해 학습된 무개념적인 행동들이나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회사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세대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에서 리스크를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안 뽑을 수는 없고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면 신입을 안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신입 개발자들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있어. 졸라 무섭거든.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저 옛날에 많이 뽑아보고 와 이게 또라이다 이런 친구들 한두 명씩 보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개발자분 그 최근 졸업생분 이렇게 고연봉으로 가셨죠. 한 6천대 중반으로 가셨는데 비개발자시긴 하셨는데 업계에서 이제 시스템 관리자로 한 9년 정도 일하시고 이제 40대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오셔가지고 40대 이제 초반에 이제 가셨는데 지금 되게 만족스럽게 이제 일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요새 MZ 세대들이 개차반으로 하도 지랄지랄 해놔가지고 오히려 안정적이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그 평균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MZ세대 신입은 자기밖에 모르고 또 회사도 한 2년 다니다 아니면 1년 다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이직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아주 그냥 팽팽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 해. 별로면 나가. 딴 데 가.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저는. 대신에 회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내비둬. 왜 회사가 나를 자르면 되게 나는 불쌍한 근로자가 되는 거고 네가 이직할 때는 회사 별로임 저소기업 꺼지셈 이러면서 이직을 하는 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묘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업계에 피로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실력이 졸라 좋으면 그걸 감당하고도 그냥 뽑겠지. 근데 사실 제가 저 같아도 저도 신입 강사들을 별로 뽑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신입 강사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회사에 어떤 불만이 생겨서 나가고 이런 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걔네들한테 갑질을 할 일도 없고 내 제자들이기도 했었고 뭐 그래서 조금 아쉬웠죠. 물론 이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이 더 되는 곳을 빨리 찾아가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봤을 때 더 여지가 없으면 아쉬울 게 없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은 사람들 쉽게 못 잘라, 미국처럼. 나는 근데 무능하고 못하면 그냥 자르고 싶거든? 그게 내 기본 스탠스거든? 왜냐면,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진짜 못 잘라. 뭐만 하면 부당해고 하는데, 사실 나는 얼마든지 쉽게 자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그 업무할 때, 그 업무랑 상관없는 웹사이트 돌아다닌 그 로그를 매일매일 찍어서 평균 얘가 뭐 몇 분 정도 딴짓을 했다, 이런 거, 또는 뭐 지각했던 것들, 뭐 그런 거 다 로그를 딱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렇게 악독하지 않거든. 내가 다닌 회사들은 그렇게 악독하지 않고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노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판례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거지. 근데, 그리고 막 중소기업 다니면서 회사를 조소기업이라고 막 그래. 이런 것도 되게 웃긴 게 지가 그 정도 깜냥밖에 안 돼서 거기밖에 못 갔으면서 누굴 탓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웬만하면 경력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뭐 실력도 실력인데 비슷한 경력자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회사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그 리스크가 크지 않은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해서 저도 강사 뽑는 거나 뭐 개발자 뽑았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실제로 같이 일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거는 확실히 경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안정적이고 입이 대빨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뭔가 옛날 경험, 막 7년, 8년 된 막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
그 졸업하자마자 뭐 그냥 뭐 뽑았는데 뭐지 뭐 파티 때 뭐 음악 트는 게 뭐 마음에 안 들고 그것 때문에 아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그 음악이 크다 이거 좀 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 조금씩 이렇게 되게 불만이 쌓인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트러블이 조금 있고 난 다음에 나가고 뭐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나도 그 이후로는 아 웬만하면 경력 있는 강사들을 채용해야겠다. 아, 이제 사회생활을 거의 무슨 뭐 대학생들 동아리 수준으로 하는 느낌이 좀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2년이 됐던 내가 가르쳤던 친구고 뭐 졸업생이니까 내가 뭐라고는 안 했는데 좀 아무튼 좀 짱났던 경험이 있죠. 잘 살고 지금은 잘 살고 있겠죠. 경력이 많이 쌓였으니까. 근데 아무튼 팀너바 친구들이 잘 되는 이유가 피해의식을 안 쌓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피해의식은요 멀쩡한 사람도 바보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가 한국 사회를 살면서 여성으로서 너는 피해자다라고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반대의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 때만 해도 남자는 평생 살면서 3번 우는 거고 막 이런 감성들이 되게 많았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감성이랄까? 좀 되게 이상한 감성이 있어서 그리고 신토부리 안 하면 애국자가 아니고 이런 감성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게 여성들한테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성들에게 어떤 가스라이팅이 생기냐면 10대 애들 보면 알 수 있는 게 페미니즘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그리고 연애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10대 애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안 한다거나 막 국제 결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상들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한 10년 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출산율만 보셔도 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유럽처럼 완전 여성의 남성화 쪽으로 갈런지 아니면은 더 여성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일본 스타일로 갈 건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 방관자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좀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는 확실히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팀노바 친구들한테도 피해의식 가지지 말라고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서 별로면 이직을 해. 대신에 회사에 너무 과도한 걸 바라지 마라.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은 곳이다. 근데 왜 그곳에서, 그러니까 연봉수당, 애초에 뭐 야근수당을 따박따박 잘 챙겨주는 곳이면 그 애초에 좀 느낌이 다를 거다. 대신에 평소에 탄력 근무를 하는지 오히려 검사를 많이 할 거다. 진짜 막 가끔 보면 어떤 공무원들 보면은 업무를 안 하는데 야근한 것처럼 하고서 수당 타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당 타먹는 사람들, 그 공무원은 그래도 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일반 회사에서는 사유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탄력 근무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했는데 야근한 척하고 뭐 아니면 야근을 했는데 남들 그냥 일반 업무 시간에 끝나는 일을 지가 못해가지고 야근하고 그러면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기업도 바보가 아니고 대부분 어떤 무언가가 되게 세면 그 역치에서 어떤 효과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까면 안 돼요. 항상 마인드는 그런 거야. 나는 나를 위해 살지만 최소한 나와 인연이 된 회사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잘 하려고 한다는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이기적이 되면 이렇게 돼야지. 회사에게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회사는 내가 언제든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끔, 어, 나는 항상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애에서 여러분들이 알파 메일이 된다면 정말 멋지고 돈도 많고 뭐 되게 카리스마도 있고 막 그런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그리고 몸도 되게 좋아 이런 피지컬을 갖고 있으면 사실 어떤 뭐 이성과 헤어진다고 해서 뭐 여성을 혐오할 일이 생기지 않죠. 왜냐면 그냥 다른 여성을 만나면 되니까. 왜냐면은 보통 이제 혐오라는 거는 특히나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이제 나이 많은 여성들이 특히 노처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긁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성의 나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나이에 왜 긁히냐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본인들이 이제 예전에 가지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거든요. 20대 때 가지던 그 여성의 20대는 절대 권력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막 5단계 위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 눈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이게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좀 원하는 대로 얻기가 힘드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의 스탠스를 바꾸면 더 잘 될 확률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소위 이제 잘난 알파 메일들은 극소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남성혐오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한남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거는 20대의 그런 어떤 혐오 사상을 되게 윗세대에 배워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들을 못 누리고 있는 그 20대의 그 여성들이 좀 안타깝죠. 이거는 남성들도 똑같아요. 지금 막 레드필 뭐 무슨 뭐 그런 이론을 통해서 뭐 여성은 하이퍼가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도에서 시작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여성의 본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상 때문에 뭐 남성은 여성들의 그런 욕구만 충족시켜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대 다수의 여자를 만나던데 앤드류 테이트도 그렇고 그 있어요. 유명 아저씨 몇 명 있어. 근데 팟캐스트 하고 뭐 그런 아저씨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본인들은 그런 사상을 설파해서 돈을 벌어요. 여성 권력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 근데 그거 너무 깊게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게 깊게 빠지는 게 여성에게 상처를 받고, 여성이 너무 다 퍼주다가 상처를 받고, 역시 김치녀들은 안 돼, 막 이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데, 근데 여성들도 실제로 그 뇌의 활성도를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봤을 때 뇌의 활성도랑 내 애인을 봤을 때 활성도가 다르대. 그러니까 그 아이돌을 봤을 때가 훨씬 활성도가 높다는 거죠. 여성이 사랑에 빠지면 훨씬 더 그 남자에게 완전 헌신하고 이런 게 되게 강한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아이돌처럼 잘생기거나 모든 조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전 여기서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성적 매력이라든지 우리 자체의 매력 부분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앤드류 후버만 교수님도 그랬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제가 항상 운동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개발자들 몸이 워낙에 좀 혈관 질환도 많고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제가 항상 강추드리는데, 운동을 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어떤 활성도,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성적 매력도 되게 커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도 하나 찍어 바른다는 거, 그리고 내 연봉도 열심히 높이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어떤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연애 시장에서 그런 거를 좀 높인다든지 뭐 그런 방향성,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방향성, 그게 자기 자신은 못 속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강렬한 매체, 영상 이런 게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파민은 일시적이라서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내 살아온다. 그리고 오늘 하기 싫은 운동을 해냈다. 내가 오늘 회사에 가서 어떤 목표를 삼았는데 그런 걸 되게 잘 해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 연봉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 내가 회사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하루하루가 코딩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잘 때 뿌듯할 때는 내가 게을러서 최대한 안 하다가 미루다가 조금밖에 일 못하고 잘 때보다 내가 좀 제대로 오늘 좀 빡집중해서 일을 좀 잘했다. 그럴 때 제 스스로가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저는 삶의 어떤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차피 고정적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지금 제일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없애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회사 사업주라면 나는 어떤 개발자한테 끌릴까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저는 취업 컨설팅을 매번 하면서 회사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 이 학생들이 좀 사상이 엇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회사가 문제다라는 패러다임으로 가면은 잘못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남성들이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그냥 즐기기만 하려고 생각하는 여성의 여성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
그런 남성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알고 공략하는 사람과 그 남성들의 입장에 생각하고 남성들의 그 본능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공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남성들 같은 경우도 뭐 보면 내가 이 여성을 사랑하니까 모든 거를 무슨 다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뭐 매너 있게 하고 뭐 이런다고 여러분들 간이고 쓰기고 다 빼준다고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뭘 선호하고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회사를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회사의 간부들, 나를 채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끌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연애 심리학 못지않게 깊게 파고들어야 돼요. 저는 맨날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어떤 개발자들이 부족할까 이런 거에 항상 고민을 하고 그리고 좀 못하는데 정장 입고 와서 저는 회사를 위해서 뼈를 갈아 넣겠습니다. 이런 신입한테 끌릴까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웃풋 내고 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오늘도 매일매일 코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저를 채용하신다면 저는 더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뭐지 돈 준 만큼만 일할래요. 이런 사람보다 저는 회사에서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이 회사에서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 예를 들면 야근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게 충분히 저한테도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실제로 야근이 뭐 그냥 일이 많아서 하는 야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놀다가 야근하는 거 말고 일이 많아서 하는 야근이 그렇게 막 손해만 보진 않아요. 저 새벽 5시까지 진짜 한 1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건데 그 회사에서 진짜 갈아 넣었거든요, 저를. 진짜 많이 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팀러버 팀원들도 진짜 막 갈아 넣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헬스장에서 막 12시간씩 하는데 안 늘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근육이 안 생기겠어? 무조건 생기지.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항상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그냥 나처럼 해라라고 시켜서 그냥 고연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초에 사상이나 생각 자체가 세상은 금수저한테만 기회가 있고 개발자도 똑똑한 애들만 할 수 있고 이런 사상 자체가 핑계대는 스타일이 많고 그런 게 이렇게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사상을 안 갖고 그냥 성실하게만 해도 너무 경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뭐 취업 잘하는 거죠. 그래서 고연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이 오히려 심플한 사람한테 기회가 많죠. 그러니까 마치 무개념인 되게 예를 들면 뭐 너무 막 이렇게 극단주의 남성 커뮤니티, 극단주의 여성 커뮤니티에 깊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일반적인 그냥 예전에는 그냥 당연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개념남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